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치 투자보다 더 중요한 가격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들, 공식들을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쉽게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금리와 통화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의미와 관계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금리 그리고 통화량입니다. 경제에 문제가 없을 때는 금리가 높거나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가 과도하게 호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죠. 즉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다고 판단이 되면은 즉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엑셀을 강력하게 밟듯이 금리를 인하시키게 됩니다. 자동차의 엑셀을 밟으면은 자동차는 기름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경제에서는 기름이 아닌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화량 또는 유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제 자동차의 기름과 경제에서의 돈의 차이점은 실제 기름은 사용하면 연소되어 사라지지만 돈은 사용하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사용한 돈이 우리들의 주머니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경제에는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것이죠. 즉, 우리 경제 규모는 무한히 팽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은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버블이 발생하면 언젠가 터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물건 가격이 빵이 되기도 하잖아요. 주식과 같은 자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화 가격은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격이 0이 된다고 세상에 나온 돈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A라는 기업이 B 기업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A 기업의 돈은 채권이라는 형태로 자산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B 기업은 돈이라는 자산이 들어온과 동시에 채무가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경제 버블이 터져 B 기업과 A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자산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기업의 주가는 0이 되어 자산 가치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이동되었을 것입니다. 그 흐름은 B기업의 채권단일 수도 있고, 이전에 B기업이 구매한 자동차의 자동차 회사일 수도 있고, 또는 B기업의 직원들의 급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미 흘러 들어갔습니다. 즉, 세상에 나온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 돈이 얼마나 생산되는가가 관건인데요. 우리는 달러 헤게모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의미를 잘 모르더군요. 세계 교역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달러는 카지노의 칩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원화를 아무리 찍어낸다 한들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교환해서 거래를 해야지만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달러 기축통화 시대에서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우리도 같은 비율로 원화를 발행해야 합니다. 물론 각 나라에서 발행하는 돈의 규모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도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다 같이 돈을 발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미국의 금융정책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변동시키고 미국이 달러를 얼마나 찍어내는가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동차와 자동차의 움직임에 대한 영상을 미국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문제가 없다면 미국은 통화 정책은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가 호황이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며, 미국이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은 금리를 인하시킬 것입니다. 준비가 된다면 더 많은 달러를 시장에 유통을 시키겠죠. 즉, 금리와 달러로 경제의 속도 그리고 규모를 미국이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공급되는 통화는 물건의 가치가 아닌 가격을 변동시키게 되는데요. 정확히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근의 가격이 인상되고 목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또한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로 만들어진 건물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해당 물건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럼 건물들 같은 경우는 붕괴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삼각되어 그 가치가 사라질 수는 있지만 토지의 그 가격이 반영되게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한 정상적인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망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까요? 하지만 망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 주식은 있습니다. 바로 지수 ETF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금리와 통화량에 대한 흐름, 관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이런 개념의 확장을 부동산 시장에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와 자산가가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도 함께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집값이 하락할까봐 또는 주식 가격이 하락할까봐 하는 그런 걱정들은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